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도하나. 양봉사스 이주연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양봉사스 이주연 해결사님과 함께 월요일 심야상담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야상담소 왜 9시에 시작하지 하고 놀라셨던 분들 있으시죠? 저희가 겨울을 맞이해서 1시간 정도 빨리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으니까요. 앞으로 이 시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심야상담소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 해결사님 준비가 되셨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해결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모두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또 한층 멋져진 양봉샤스 이주연 해결사님과 함께 할 텐데 이렇게 또 1시간 땡겨지니까 어때요, 해결사님? 집에 빨리 간다. 이런 본심이 나오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땡겨진 만큼, 집에 네. 빨리 간 만큼 좀 더 힘내서 상담해 주실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잠깐 짚고 넘어갈 텐데 뭐 앞에서 이야기 많이들 나눴지만 우리 이주연 해결사님의 뷰도 좀 궁금해요. 오늘 시장 짧게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주말에 이제 유튜브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닥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는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는데 저점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흐름이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코스닥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짧게 전략을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일 아침 개파락 출발할 건데 겁주면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라고 강한 종목들, 조정 나온 것들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저점을 딱 찍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고점의 저항 라인 부분을 이렇게 이제 평행으로 연장을 해 봤을 때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음봉이 나왔을 때는 제가 월요일은 양봉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음봉이 나올 때도 음봉이 나올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그럼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은 안 보여요. 그렇죠. 내일은 전혀 안 보입니다. 내일은 갭 상승 출발해서 음봉 정도 하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겁줄 때 사세요. 아니면 내일은 음봉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내일은 양봉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일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금 코스닥 차트에서 조정이 나왔다 반등이 나오는데 중심 가격이 820포인트 부근이라는 부분. 그러면 이 저항까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좀 상승 출발해서 뭐 몸통 길이가 좀 짧은 그런 음봉의 모습이 하나가 만들어진다 하면 5일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지금 저점 찍고 추세대 상단까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내일 저녁은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조금 올라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예상이 되긴 한데요. 오늘 미선물 시장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하게 지금 방향성을 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 보시는 것처럼 추세를 벗겨놨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될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실 텐데 미 선물 흐름 어떻게 가는지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으면 저희는 노랑이 궁금증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노랑이 분들은 어떤 종목과 섹터를 가장 궁금해하셨을까요? 네, 역시나 양봉샤스 하면 대선 관련주죠. 그중에서도 3개의 종목 중에 써니전자가 투표 1등을 기록했습니다. 네, 대선 관련주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해 교사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써니전자. 오늘 오후 이제 낮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네, 오늘 도노리포트에서 이제 신규로 또 포트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할까요?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정이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는 꾸준히 지금 시장의 이슈가 생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가도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인물별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핫한 인물이고 갑자기 떠올랐어요, 또.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주가도 지지율은 좀 낮으시지만 기대감에 역시나 테마들은 섹터를 이루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조정이 많이 나와 있을 때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올라가면 팔고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려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힘이 좋다는 거죠, 해결사님. 아무래도.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돼서 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료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 그 재료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랑이 분들이 써니전자를 가장 궁금해하셨는데 네네. 자세하게 안 봐주실 거예요, 해결사님? 아까 네.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자세히 봐드려야죠. 네. 이게 제가 이제 대선주들이 굉장히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네. 이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이제 매달 갈 때마다 좀 저점 구간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뭐 한두 달 전보다는 바닥권에서 이미 좀 올라온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저점을 굉장히 잘 찾으셔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내후년에 대선 테마를 보고 들어가겠다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써니전자는 지금이 괜찮은 가격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바닥권에서 3,000원대에서 일단 저점을 잡아주고 한 단계 레벨업을 했고요. 그리고 3,500원대에서 저점을 한번 잡아줬고요. 이번에는 4,000원대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돌림이 나온다면 뭐 서현 탑메탈처럼 막 상한가가 간다든지 서현처럼 상한가 간다든지 하기는 지금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저항권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갔다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대선 테마에 대해서 계속 저점 매수하라 뭐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오늘 도노리포트에도 편입이 됐고요. 그래서 써니전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네. 제가 조정 나오면 사라고 이렇게만 톡방에서 이제 알려드렸더니 네, 신비주의 컨셉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네. 좀 길게 보고 가시면 되는 건데 다들 이제 얘기 드리고 사셔서 조금 수익 나면 파시고 조금 수익 나면 파시고 이제 이렇게 모아가라는 말이었는데.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뭐 수익 실현하는 부분은 언제나 정답이긴 한데요. 그래도 대선 테마라는 이 테마의 사이즈를 봤을 때는 너무 단기적으로 좀 사람들이 대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다시 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전환한다면 뭐 제가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렇게 노리는 게 아닌 거는 아마 도노리포트를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정도로 이렇게 목표가를 정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써니전자와 더불어서 대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꿀팁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주현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노랑이 분들 되셔가지고 궁금한 점들 마구마구 여쭤보시면 저희 양봉샤스 이주현 해결사님께서 다 해결해드리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노랑이 궁금증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어떻게 하면 심야상담소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전화 0231-53-1611-1612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접수가 되고요. 또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좀 준비되셨나요? 우리 교수님? 여유로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체 없이 첫 번째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자부터 좋지는 않네요. KPM테크 가지고 있습니다. 4,440원에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라고 주셨는데 KPM테크 오늘 올라도 앞자리수가 안 바뀌네요. 해결사님 어떡할까요? 네. 제 기억에는 KPM테크를 한번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주 보이는 종목이에요.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요런 가격대, 요런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대응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게 저는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KPM테크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정이 나오는 저점을 잘 잡아서 단기 반등 나오는 정도를 먹고 나온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중 바닥을 만들고 고가권에서 다음 시세를 노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중 바닥을 노리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전 저점, 이중 바닥의 저점이 깨지는 시점에서는 좀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뚫고 올라갈 때는 뭐 여러분들 KC 같은 거 보셨겠지만 KC처럼 이렇게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어요. 크게 갈 수가 있지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KPM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망가지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셔야 되거든요. 바닥권에서 이미 1,000원 하던 게 7,000원 갔습니다. 그리고 고가권에서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상승을 노리는 부분인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실 때는 필히 여러분들이 손절을 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을 잡아두고 들어가시고요. 비중 20%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빠졌을 때는 이게 어디까지 빠지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추매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서 20%를 만들어 간다는 비중을 담아간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4,400원 이 가격대에서 나는 내일부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 방에 20% 찔러 넣는 거, 그러면 손절도 한 방에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셨다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은 보면 추세를 좀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벗겨냈는데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고가권끼리 연결한 이 추세선 벗겨냈거든요. 그리고 한 4, 5 거래일 정도 바닥권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한번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 준다면 21선 저항을 받으러 가는 그런 시세가 한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요게 한 2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저항 라인, 3,700원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안착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3,850원 정도의 요 라인이 굉장히 저항이 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850원 정도에서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중 바닥을 만들었으면 이 가격대에 깨지면 손절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손절이 못했다면 반등 나오는 시점에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패턴이 이제 급등 이후에 급락의 세기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정폭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어떤 이슈나 재료가 좀 강하게 붙어주면서
3,650원 위로 안착할 경우에는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비중을 갖다가 분할로 정리해 매수가 왔을 때는 비중 분할로 정리해 가시면서 수익권으로 조금 끌고 가보시는 전략 그런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양봉셔스 이주연 해결사님께서 이것 좀 자주 들어오는 종목인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정리하는 방향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도 문자네요. JW홀딩스 가지고 있습니다. 6,1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 제약바이오 흐름이 괜찮긴 한데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네, JW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JW 생명과학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6,100원이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조정장이 좀 잘 마무리된다면 너무 급격한 폭락만 없다면 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닥권에서의 이제 그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JW 신약이라든지 생명과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또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300원이나 뭐 5,250원이나 요 정도에서 만약에 평단이시라면 저는 한번 그냥 좀 쭉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전고점 부근 고가권에 물리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추세대 저항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를 뚫고 뭐 상승 추세로 가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으로 시선을 고정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는 내가 가진 종목들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뭐 우상향 흐름으로 강하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특히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시장이 안 좋아도 오르는 섹터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자리는 일단 시장을 고려하셔가지고 비중을 매수가 오면 절반 줄이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재료나 이슈가 붙어준다면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도지 형태의 전 저점 부근에서 도지가 나왔는데 내일 시가부터 띄우면 5일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살짝 돌리는 그림 만들어질 텐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올라가야지 같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주연 해결사님께서 자세하게 종목 봐주시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지금 빠르게 접수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그렇다면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모나리자 6,000원 20%입니다. 6,000원에 20%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사셨을까요? 한 1년 된 것 같은데요. 아유, 오래 들고 계시네요. 코로나 오기 전에. 네네.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이거 올해 초에 일본이랑 막 그거 있었을 때 사신 거야. 마스크 관련으로 사신 거예요? 마스크는 아니고 예. 뭐 대형 기저귀 생산하고 한다 하길래 그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대형 기저귀요? 예, 예. 좀 됐습니다, 시간은. 그렇구나.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요. 예, 최근에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좀 움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쪽 테마로,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 테마, 마스크 테마로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씨가 모닥불로 치자면 이제 막 거의 꺼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예,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흐름을 본다 하면 한 번 정도는 위로 시세를 좀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뭐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은 아닙니다. 바닥권에서의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지금부터는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마스크 관련 섹터들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오래 기다리셨는데 손절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손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박스권 하단 있죠? 예, 하단에서 4,900원이 최저점이에요. 예, 예, 이 가격대가 무너진다 하면 제 생각에는 다시 상승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간다고 하면 요 가격대까지 뭐 조정이 나왔다가 툭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럴 예.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긴 한데 여기를 이탈하고 나서 돌린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가 흐름을 봐서는. 그래서 예, 지금 바로 간다고 하면 저는 제 생각엔 내일부터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시가부터 올리면서 좀 강하게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600원 지금 저항 자리인데 이 가격대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온다 하면 5일 이평선이 21선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된다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하단으로는 4,900원 손절선 잡으시고요. 예, 상단으로는 선생님 매수가 오면 일단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세하게 또 모나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우 우리 애청자님이시네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유진테크,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9,200원에 25%, 예. 알겠습니다. 29,200원에 25%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29,200원이면 요번에 딱 조정장 나오기 전에 저점 예, 예.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신다고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시장이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예. 조정이 나왔다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강하게 만들어졌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그죠? 예, 지금 종목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본다면 예,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져서 안 올라오는 놈이 하나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시장이 빠졌다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올라와 주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예,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흐지부진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눠서 보시고 항상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실 때는 시장이 예. 조정이 나왔다가 돌릴 때 가장 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을 하셔가지고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조정 이후에 예. 짝꿍댕이로 이중바닥 만들고 지금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살짝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선 위로 주가가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예. 27,500원의 이 저항이 좀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요 가격대 위로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 하면 예, 선생님 매수가까지도 잘하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추세를 살짝 벗겨놨기 때문에 예. 시세를 한 번 정도는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보면 지금은 28,600원에 예. 6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요게 내일쯤이면 조금 더 내려오긴 할 텐데요. 예. 어찌됐든 이 장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요걸 올라선다 하면 21선이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21선과 61선의 중기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좀 시세가 유지될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예. 뭐 바로 여기서 다시 꺾여가지고 꼬꾸라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만약에 제가 제시를 해드린다 하면 예. 예. 29,200원이시니까 예. 일단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 있죠. 예. 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부분에 저점을 잡으려면 요 가격대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4,300원 정도, 350원, 4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손절가에. 가격대에 이탈 안 하면 예. 기간 조정으로 끝내고 예. 시장이 좋아질 때 다시 상승할 흐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위로는 그림에서는 예. 지금 조정이 나왔다가 추세를 돌리는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요 흐름이 이어진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선생님 매수가 위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 한 3만 한 3,000원 정도 이래 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네, 전고점 신고가 부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시간이 아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유진테크 지금 혹시 뭐 네.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 종목은 뭐 어떤 재료로서 뭐 급등을 하거나 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 예. 뭐 3월달 코로나 이후에 7월달까지의 이제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세에 따라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다가 지금 예. 상승 추세를 이제 꺾고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 상승을 하고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 제가 좀 전에 방송 전에 코스닥 차트 이렇게 예. 추세대 그어놓고 지금 저항입니다라고 보여드렸던 그 상단을 예. 돌파를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 이 종목도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 시장 흐름보다는 약간 더 강한 것 같긴 한데요. 거의 예. 비슷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지금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게 된다 하면 예. 단기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평선 저항이라든지 예. 가격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27,000원대, 27,500원대 이 저항을 예. 지금 다시 저항대 위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현재 지금 감사합니다. 만들어져 있는 추세, 예. 단기적인 추세입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상승 흐름 만들어졌죠. 예. 요 흐름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타이트하게 손전을 잡으실 거면 예. 25,300원 보시고 요걸 좀 길게 보시겠다 하시면요. 최근에 이중바닥 짝꿍댕이로 만들었던 최저점 24,3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제 생각인데 비중을 예. 이번엔 좀 줄여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락장이 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지난주 화요일부터 해서 단기적인 반등장이니까 그 반등장에 맞게끔 목표치를 세우시고 손절가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 네. 좀 올라오면은 좀 매도 타임 우리 잡아야 애청자님 되겠네요. 좀 더 궁금한 거 많으시죠? 예. 예. 네, 근데 저희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예, 많아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노란톡으로 예.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서울경제 예, 이주연 검색하시고 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까지 여러분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저도 애청자님이신데 마음이 쓰이네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다음 전화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유니크라는 종목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9,080원에 15%입니다. 네, 9,080원에 15%.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니크 뭐 수소 섹터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예, 그죠?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선생님? 이게 좀 제가 고점에서 산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가 있을까 해서 한번. 네. 예. 일단 결론부터 선생님 말씀드리면 매수가 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9,080원인데 예, 지금 예.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수소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9월달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올라줬고 조정 나와주고 이제 반등 흐름도 잘 만들어줬는데 유니크만 현재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뭐 EM 코리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GMB 코리아 수소 관련주들이 흐름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니크 같은 경우 보면 크게 오른 부분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이제 시장 상황이랑 좀 맞물려 가지고 안 좋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시장이 이제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다 하면 수소 섹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요게 박스권 흐름으로 좀 오래 기간 조정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하면 며칠 안에 그러면 수소 관련 sektor들도 좀 전에 언급드렸던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유니코도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 그러니까 9,100원 정도 될 텐데요. 그 정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쯤 해가지고 전체적인 네. 시장 흐름이라든지 섹터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하셔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 혹시 현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조금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투자금의 현금을 갖다 한 40%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시장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뭐 10,000원 뚫고 뭐 더 올라갔다,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랬을 때는 엄청 아쉽겠지만 그때는 저를 욕하시면서 탓을 하시고요. 지금은 이런 방어적인 자세로 올라왔을 때 현금화 확보를 하는데 최대한 주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현금을 전체 투자금의 한 절반 정도 딱 가지고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또 그때 가면 추세 상승 추세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 시장이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좋은 종목들 좋은 테마들 다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올라오면 시장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어떻게든 현금을 좀 만들어 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또 유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DR잼 네. 22,550원에 10%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높게 갖고 계세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DR잼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DR잼을 어떻게 하시다가 저 가격대에 사시게 되셨어요? 7월 달에 네. DR잼으로 앞에 한 2번 이렇게 좀 수익을 남기고 세 번째 사가지고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낼 때 보면 저도 그랬고요. 네. 2번까지는 괜찮은데 항상 세 번째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DR잼 같은 경우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주변 분들한테 꿀잼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참 올라올 때요. 근데 이제 노잼으로 바뀌었다라고 좀 얘기를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그동안 이제 상승을 크게 했는데 5,000원 하던 게 지금 25,000원까지 25,000원을 넘겼잖아요. 네네. 이제 5배 정도가 이제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인데 영상 진단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왔던 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제 생각인데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못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혹시 손절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안 되면 네. 그걸 택해야 되겠죠? 안 되면 손절을 해야죠. 지금 좀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네. 현재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요번에 이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혹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나요? 선생님 잘 오래 가지고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바라고 있는데 별로인 것 같고, 네. 뭐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일단 좀 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실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에 167억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뭐 10억, 20억 이렇게 하다가 그렇다면 3분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주가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한번 나왔다가 간다고 봤을 때는요.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저점에서 이제 고점까지 올라왔던 요 가격대 이제 중심 가격대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와주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15,000원 부근인데 요 정도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면 이 추세 전환이라는 건 뭐 어떤 추세를 말하냐면요. 이 추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추세를 이렇게 이제 방향을 위로 잡아준다면요. 단기적으로는 17,200원 정도까지 한번 시세에 나올 텐데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주가가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위로 방향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요번에 시세가 한번 나온 이후에요. 네.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12,500원까지는 그냥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손절가는 지금도 손실이 많은 편이신데 여기서 손실을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이 오늘 저점이잖아요. 오늘 저점 15,500원. 네. 여기를 이탈하면 그냥 손절을 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하려면 저점을 이제는 깨지 않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좀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뭐 만약 손실 30%에서 솔직히 손절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30% 정도 가면 저는 만약에 기업적인 부분이 앞으로 더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그냥 자녀분에게 물려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기업들 좀 많이 물려있는 경우는 손절의 의미가 없으니까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이니까. 그런데 DR잼이나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코로나19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는 이제는 빠지셔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내려갈 때도 시세를 한 번씩 주고 또 내려가고 주고 내려가고 하면서 저점을 계속 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손실 나신 상황에서 손절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속상하시죠. 뭐 속상하실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래도 또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니까 힘내시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한 번 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시세가 많이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 잘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단 네, 우리 잘 시청자분만은 아닐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에 또 꽉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이번에는 한번 채팅으로 가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갖고 있습니다. 84,500원에 23% 우리 대박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자녀한테 물려줄 만한 종목인가요? 제 생각에는 자녀한테 물려줄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좀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뭐 169억으로 영업이익이 2분기 만에 작년 뭐 1분기 실적을 이제 넘어섰고요. 당연히 이제 작년에는 마이너스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봤을 때 지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500억을 넘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매출도 사상 최대치가 될 거고요.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치가 될 겁니다.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는데 500억 정도의 매출, 5천억의 매출에 영업이익 500억이라면 10%의 그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드라마 제작이나 영화 제작 이쪽에서 거의 뭐 1등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까지 지금 시총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못될 거다, 안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안 들고요. 네. 디즈니처럼 우리나라에 좀 뭐 디즈니다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생각을 해보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점 구간 이렇게 장기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아직 장기 추세는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뭐 살짝 깨고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켜주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5,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 매수가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도 채팅으로 가볼까요? 스카이님이시네요. 테스나 갖고 있습니다. 38,5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언제 사셨는지 궁금은 하네요. 오늘 종가랑 좀 비슷한데 네. 테스나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테스나 안녕하세요. 일단 보내주신 분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네. 오늘 오후장에서도 진단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평단도 똑같으세요. 같은 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같은 분이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매수하신 관점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8,500원이라면 오늘 저점 구간을 이 종목은 이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괜찮은 역회된 숄더 모습을 지지 구간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박스권 횡보하던 자리를 저점으로 잡고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회된 숄더가 더 밀려버리면 으그러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를 잡으신다면, 제가 잡아드린다면 37,000원 정도 오늘 저점이었죠. 요 가격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보다 뭐 조금 더 내려도 솔직히 기업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대응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37,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지금 제가 차트에다 추세선 하나 그어놨습니다. 네. 저 추세선 저항이 될 거예요. 저항이 될 건데 딱 전고점 45,000원 부근 될 거니까 그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절반 정리하시고 돌파 흐름 보시면서 끌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뭐 좀 길게 보신다 이러시는 분들은 많이 내리면 그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리겠고 지금 한 3일 전에 21선 한번 터치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이 돌리는 흐름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주는 종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게 반등 나오니까 종목도 당연히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같이 움직여줬던 종목이고 21선 이평선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부터 올라준다면요. 21선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4만 원 전고점 부근, 4만 500원 전고점 부근 돌파 여부 잘 보시고 비중 축소해 가시면서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스나에 대해서 이제 낮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자세하게 또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하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강스텐바이오 갖고 있습니다. 9,05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둥이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노란톡에도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빠르게 봐주시죠, 우리 해결사님. 네, 강스텐바이오 딱 기술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하락 추세 지금 벗겨놨습니다. 벗겨놓고 지금 추세를 다시 잡아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단기 추세는 지금 조정이 나오다가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손절선 제가 잡아드린다면 지금 최근에 저점 부근 있죠? 7,400원 딱 잡으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돌림이 나와 준다 하면 추세 전환할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목표치를 한 단기적으로 8,500원 잡으시고 8,500원 부근까지 8,000원 넘어서고 8,500원 온다. 8,000원 넘어서면 톡방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상담할 때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랑 똑 닮은 상암동 주린이 함께 만나 보시죠. 상암동 주린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요정 상암동 주린이 도하나입니다. 저는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N포탈 증권 탭에 들어가서 기웃기웃거려 보는데요. 잘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뭔지 알겠는데 업종 상위, 테마 상위라는 목록이 따로 있더라고요. 경제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그 용어, 업종과 테마, 과연 각각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먼저 업종이란 사전적 의미로 말 그대로 영업의 종류입니다. 각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IT, 통신 등 다양한 업종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소비재 안에서도 호텔 또는 레저, 자동차, 화장품, 유통, 엔터 등 더 세부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테마 혹은 섹터는 무엇일까요? 반도체, 제약 바이오, 대북, 건설, 그래핀, 또 카지노, 수소차, 전기차 등 정말 수많은 테마들이 주식시장에 존재합니다.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한 기업이 한 테마에만 속한다?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 종목이 하나의 기준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여러 곳에 중복돼서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북주이면서 건설주일 수도 있고요. 그래핀 관련주이면서 미중무역 협상에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만 예민한 종목을 보통 그 테마의 움직임을 대표한다고 해서 대장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섹터에 속하는지 또 그 섹터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겠죠. 어느 정도 업종과 테마에 대해 감이 오시나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복습 꼭 하기. 안녕.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네. 그 해결사님한테 좀 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업종과 테마 비슷한데 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테마라고 하면 아까 이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선 관련된 것도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해결사님? 그렇죠. 그죠?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살짝 물어본 것처럼 업종과 테마 제가 잘 설명했나요? 굉장히 쉽게 잘 주린이들 눈높이에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업종이라는 부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좀 큰 카테고리 그리고 테마라는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이제 나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업종을 지금 보면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에요. 대선 테마에 있는 것들, 서현이라든지 뭐 지금 써니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인데 그런데 대선 테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본연의 일과는 상관없이 형성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보면 제조업인데 반도체 섹터인데 그냥 다 반도체 뭐 공정 장비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관련 칩을 만든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그걸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관련 자율주행 섹터들이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과 같이 만들어지는 테마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대선 테마들처럼 전혀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뭐 인맥적인 부분 이런 것들로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뭐 날씨에 따라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 황사가 올 때 마스크주들이 오른다든지 공기청정기가 오른다든지 이제 하는 부분. 근데 업종으로 보면 다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크게 되는 게 업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슈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작은 카테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주연 해결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더 확 와닿네요. 일단 상암동 주린이에서 열심히 설명을 한 만큼 여러분들 이런 이슈들이나 뭐 단어들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월수금 이 시간에 상암동 주린이가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와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사님 일단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해결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활짝 열려 있죠? 아쉬워하지 마세요. 서울경제 이주현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암동 주린이를 포함해서 저희 이제 1시간 동안 심야 상담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아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